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달입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도 명조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볼 명조는 57세 된 여자분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어떠한 그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주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사주는 이제 미월에 태어난 병진일주입니다. 그러면은 화생토 해가지고 상관격이죠. 상관격에 이렇게 식신이 투출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 상관격에 천간으로 식신이 투출되면은 흉신에서 길신으로 투출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성정이 식신의 어떤 성정이 좋게 드러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여기 식신을 타고났는데 천간에 상관이 투출되면은 상관의 성향이 좀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성의 어떤 흉신의 기질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더 상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기질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식신을 월째 깔고 있는데 상관이 투출된 경우에는 성정이 조금 유난스럽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상관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천간에 식신이 투출돼서 좋죠. 이런 것은. 그런데 이 사주가 보면은 여기 식신이 있는데 여기 정관이 있어가지고 무게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천간에 정관이 투출돼 있으면은 다른 것보다 우선 정관부터 살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관은 가장 귀한 귀물이기 때문에 정관이 충을 받거나 합거가 되거나 하면은 안 좋은 거죠. 정관은 여자한테 직업도 되고 남자 남편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식신이 이렇게 정관을 합거해 버리면은 그야말로 득자별부의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 여자한테는 식신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남편하고 이별수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식신이 정관을 합거한 것도 안 좋은데 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재가 있는 건 좋은데 이 관이 있으면은 이 비겁으로부터 재를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정관을 쓸 수가 없으니까 병화나 정화가 떴을 때 바로 화급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물이 분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을목이 왔을 땐 을경합돼 가지고 재가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사주는 천간의 어떤 모양새로 보면은 가장 귀한 정관이 이렇게 합거가 돼 있고 재는 홀로 이렇게 남아있는 조금 천간의 모습이 깨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요. 지지로 보면은 지지는 이제 토다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지 같은 경우에 4기운 중에 3기운이 같은 오행이고 나머지 하나가 다른 오행일 경우에는 그것이 궁성이 깨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궁으로 따지면은 자식궁이 되는 거고요. 성으로 따지면은 정관이기 때문에 남편이 되는 겁니다. 천간도 이렇게 식신이 정관을 합거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도 이 정관이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니까 남편운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게다가 이 배우자궁이 진술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우자궁도 이렇게 충을 받아서 좋지가 않죠. 우리가 진술충파 상배고독이라고 그래서 진술충을 배우자궁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배우자를 잃고 홀로 외롭게 지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진술충을 상당히 꺼려 합니다. 이 배우자궁 일지가 충되는 게 좌우충도 있고 묘유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나 진술충이 배우자하고의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어떤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에 이렇게 식신이 정관을 합거하고 토다수축으로 해가지고
그 지지에서도 정관이 깨지고 그 다음에 배우자궁 자체도 진술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쨌든 그 남편하고의 어떤 이별수를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이렇게 진술충을 그 지지에 깔고 있는 사람들은 주말 부부나 기러기 부부처럼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같이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이별수가 옵니다. 그래서 진술충을 이렇게 깔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말 부부나 기러기 부부처럼 가능한 한 서로 만나는 어떤 것을 좀 멀리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분은 그러지 못하고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인 대운에 있는데, 여기 무기압을 하는 상태에서 대운에서 무토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눌러주는 어떤 시행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 대운 중에 올해 이제 병원년인데, 이 분이 지금 남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기라고 해서 상당히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편분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올해는 병원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병화가 이렇게 비견이 와서 재를 극하는 것도 모습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도 화기운이 와서 이 식신의 어떤 기운을 더 생해주는 것도 안 좋고, 게다가 좌우충을 해서 이렇게 배우자궁을 이렇게 배우자를 칩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 남편분이 참 건강이 좀 많이 악화돼 가지고 잘못하면은 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이제 남편분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최대한 받고, 만일에 또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인 같이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숨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 가끔 보면은 불치병인데도 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누가 보더라도 배우자 운이 약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혼자 사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나하고 진짜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든지, 또는 기러기 부부처럼 따로 떨어져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배우자하고 이별수. 그래서 만일에 일찍 이혼을 했었다 그러면 남편은 또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은 사별이라는 이런 아픔까지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여자분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혼자 조그만 자영업을 하시는데요. 차분하고 사람들 보면은 아주 점잖고 그러시는데, 이런 이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 쪽에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감명하다가 이런 사주나 이와 비슷한 사주가 있을 때는 배우자 운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우자 운을 좀 안 좋게 가지고 태어난 여자분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